한동훈 총으로 쏴 죽이겠다. 이거는 만취한 그 각종건의 거짓말이라는 겁니다. 이것도 역시 지금 총 판결문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문 분량이 한 1,300쪽 되는데 각 언론사에서 이제 이거를 입수를 해서 계속 지금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워낙 1,300쪽이면은 책 몇 권 분량이 되니까는 분석을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이런저런 내용들이 하나씩 보도가 되는 거죠. 자, 그 보도 속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.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뭐 유죄를 선고한 계기는 결정적인 거는 바로 홍장원하고 곽종건 정원입니다. 홍장원하고 곽종건 정원을 그 지기현 재판부가 받아들인 거죠.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그때 그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죠. 홍장원이 뭐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. 그리고 각종거는 국회 여사당에 있는 의원들, 뭐 인원들이라고 했다가 의원들이라고 했다가 끌어내라고 했다. 자, 그런 진술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진위 다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. 특히 홍장원 같은 경우는 그 무슨 뭐 체포 대상 명단, 그 꼬부랑 글씨로 막 쓰는 거 이런 거 가지고 그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각종거는 본인이 김현태 단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. 민주당 의원들이 회유를 했다. 그리고 그때 각종건이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나를 뭐 그 내란으로 엮어 넣겠단다 뭐 그런 이야기도 그때 녹취록도 나오고 했었죠. 그래서 회유를 당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헌재에서도 홍장원과 이 각종건의 그런 말들을 다 받아들였고 지기현도 이 말들을 이제 받아들였습니다. 받아들였는데 이것도 좀 이제 두 사람이 뭐 싹 다 잡아들여 해서 명단을 만들고 이제 김용현 장관이 이 지시를 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. 그 명단도 만들고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해서 이게 유죄한 이유가 큰 이유가 되는데 그 두 사람의 진술이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진술 중에서 지기현 판사가 또 배척을 한 것이 있습니다. 배척을 한 어떤 거는 받아들이고 어떤 거는 배척을 했습니다. 자,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의 주요 근거가 된 홍장원 메모, 탄핵할 때 주요 근거가 됐죠. 홍장원 메모, 그 체포 그 명단. 그런데 지기현 판사는 이 헌재에서 탄핵의 주요 근거가 된 홍장원 메모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. 이렇게 또 봅니다. 굉장히 지금 판결문에 보면은 정말 숭숭 구멍이 막 나 있죠. 1차 메모, 그때 여러 개 있었지 않습니까? 1차 메모는 홍장원이 계엄 당일 여인영 사령관과 통화하면서 직접 작성한 자필 메모. 그때 다 나왔었죠. 2차 메모는 그 홍장원 보좌관이 이를 따라 적은 거고, 3차 메모는 비상계엄 다음 날 12월 4일 오후 4시쯤 보좌관이 또 기억을 떠올려가면서 다시 적은 뒤에 홍장원 차장이 또 가피를 했다. 그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? 자,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기현 재판부는 작성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계속 바뀌어 믿기 어렵다.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홍장원이 이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들었다는 걸 인정을 하면서 그 메모는 믿기 어렵다. 이 내용이 또 판결문에 들어가 있습니다. 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이것을 법리대로 정말 법대로 이렇게 판단을 했으면은 무죄가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도 계속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으로 그 판단을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리고 각종건에 대해서도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
이런 사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또 다 받아들였습니다. 이 직영재판부가 인원으로 이야기한 것이 그 의미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것이었다.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재판부가 그때 각종건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. 2024년 10월에 국군의 날 행사 이후 모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을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말했다. 각종건이 그렇게 이야기했죠. 근데 그것은 또 배척을 했습니다. 홍장원이 싹 다 잡아들이라. 이것은 인정을 했는데 홍장원의 메모는 배척을 하고 각종건이 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인정을 하고 또 홍장원이 또 각종건이 다른 진술.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을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말했다. 이것은 또 법정에서 정언한 건데 배척을 했습니다. 중앙일보 기사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중앙일보 기사가 법원이 한동훈 쏴 죽이겠다 정언 사실로 보기 어렵다. 그렇게 해서 배척을 했다는 겁니다.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1일 비상계엄의 결심을 굳혔다.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 이틀 전이죠. 지금 그 조은석 특검에서는 1년 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서 특검이 지목한 2023년 10월보다 비상계엄 모의 시점을 대폭 늦췄다. 특검이 모의 단계로 지목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 수뇌부 등의 해동 5개가 비상계엄과 상관없다는 판단에 근거해서 지금 그전에 한 5번 동안 해동이 있었는데 그걸 전부 다 비상계엄을 모의한 거라고 그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재판부는 그 특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재판부는 그거를 인정을 하지 않은 겁니다.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인정을 하지 않은 것 중에 또 이것이 있는 거죠. 2024년 10월에 국군의 날 행사 이후 모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을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이 각종건 전 사령관 법정 정언은 배척을 했는데 재판부는 그 모임 당시에 국군의 날 행사 모임 당시에 각종건 사령관이 술을 상당히 많이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. 술을 상당히 많이 마셨는데 그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.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정에서 그때 술 많이 취하지 않았느냐. 그런데 무슨 그런 말을 했다는 거냐.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술을 상당히 마셨던 것으로 보이고 그 자리에 있었지만 술을 마시지 않았던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를 언급한 것은 그때가 아니고 그 이후다. 이렇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 쏴죽이겠다 정언은 또 사실이 아니다. 그러면은 지금 지기현 판사는 홍장원과 각종건 이 두 사람의 진술 중에서 결정적인 것은 이렇게 받아들여서 유죄로 선고를 하면서 다른 진술들에 대해서는 또 배척을 한 것도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 거짓 진술을 했을, 거짓 정언을 했을 이럴 가능성도 좀 더 면밀히 좀 따져봤는지 그런 부분도 좀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.